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초기 음운 발달과 후기 음운 발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세에서 2세 사이의 음운 발달을 초기 음운 발달이라고 하기로 했고 2세 이후부터는 후기 음운 발달로 분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초기 음운 발달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이때는 이제 통단어로 습득을 하게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자신의 음소 목록에 있는 소리로 된 단어를 산출하고 또 단어를 줄여서 산출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들은 모두 소리를 보다 쉽게 내기 위한 일종의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고 더 중요한 내용은 사실 이 표입니다. 초기 음운 발달 표가 있는데요. 일단 이 표에서 숫자들이 중요합니다. 숫자들이 바로 그 발달 순서를 의미를 하게 되는데요. 이 발달 순서 다루기 전에 혹시 이 내용을 채워 넣을 수 있으신가요? 이거는 우리가 워낙 고등학생 때, 중학생 때 계속 배웠던 내용이라서 익숙하긴 할 텐데 막상 또 떠올리려고 하면은 기억이 안 나기도 하고 저도 항상 그랬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두 암기법이 다 있으시겠지만 반만 다사라나 여기 순서 바뀝니다. 겨우 해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반만 살아나서 죽을 겨우 쓴다, 죽을 겨우 만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외웠고요. 추가적으로 지읒은 이제 열로 보나 행으로 보나 외톨이죠.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그 감각 가지고 표 채워 나가시면은 조금 수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거 말고도 또 좋은 암기법으로 칸은 이제 수월하게 좀 채워 나가시면 좋겠고요. 오늘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 칸 내용 채우는 것보다 순서에 대한 이해와 암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순서를 우리 조음 방법별로 나열해 볼 수도 있고요. 조음 위치별로 나열해 볼 수도 있는데요. 이 중에서 더 중요하고 더 영향력이 큰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조음 방법에 따른 분류, 조음 방법에 따른 순서가 훨씬 더 이제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우리 일단 가장 먼저 이제 습득하게 되는 소리 파열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두 번째가 비음인데요. 두 개 한번 묶어서 공통된 특징을 생각을 해볼게요. 다른 소리들에 비해서 입을 다물기만 해도 나는 소리 또는 다물었다가 터트리기만 해도 나는 소리가 바로 이 파열음과 비음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엄마 젖을 먹을 때나 이제 뻐끔거리거나 할 때 가장 쉬운 입의 움직임이 이제 다물거나 다물었다가 입을 여는 거,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본능적이고 기본적인 움직임에 부합하는 소리다 보니까 파열음과 비음이 먼저 발달하는 소리가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파찰음, 마찰음, 유음 이렇게 순서대로 발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마찰음에 시옷 있고 유음에 리을 있습니다. 제가 이전 강의부터 계속 시옷과 리을이 가장 늦게 발달한다고 말씀드렸죠. 그거 딱 기억하시면은 요 이후 순서는 이제 쉽게 나열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조음 위치에 대한 분류 겸 순서 같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뒤로 갈수록 뒤에서 나는 소리들이죠. 비교적 이제 경향성 보시게 되면 3, 4번 빼고는 모두 뒤쪽으로 갈수록 좀 늦게 나오는 소리라는 거 캐치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앞쪽, 특히 입술 쪽에서 나는 소리일수록 가시성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가시성이 뛰어나면 아이들이 모방하기 쉬워지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라도 우리 가시성이 높은 앞에서 나는 소리일수록 발달하기 쉬워진다. 이렇게 개념을 연결 지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다 보니까 경구개음과 영구개음 간에는 순서가 살짝 바뀌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굳이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우리 침 한번 삼켜볼까요? 침을 삼키게 되면은 잠깐 입천장 올림근이 이제 수축하면서 우리 혀가 이제 딸려 올라가는 거 느끼실 수 있습니다. 딸려 올라가면서 순간적으로 혀의 그 끝부분이, 뿌리 부분이 이제 연구개에 가 닿게 됩니다. 우리 이런 식으로 항상 씹고 삼키고 할 때마다 연구개는 감각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연구개에 대한 감각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이제 형성이 되고 또 우리가 실제로 혀를 많이 닿게 되기 때문에 이 연구개 음을 내는 것 또한 경구개보다 익숙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보실 때 경구개음보다는 영구개음이 더 먼저 더 쉽게 날 수 있겠구나 라는 거 같이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음운 발달의 순서를 뭐 좋은 방법별, 좋은 위치별로 이제 외워 가시는 것보단 사실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건 맞지만 우리 시험장에 들어가면 사실 이런 거 다 기억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설명은 열심히 드렸지만 숫자를 외워갔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숫자를 외워갔어요. 그래서 뭐 세로로는 1, 3, 4, 2, 5 썼고 가로로는 1, 2, 4, 3, 5 쓴 다음에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팁도 같이 챙겨가시면은 이제 시험 빠르게 푸는 데는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후기 음운 발달입니다. 이제 2에서 7세의 경의 음운 발달이 되겠고요. 후설 모음이 전설 모음보다 먼저 발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기에 우리 아까 초기 음운 발달에서는 앞독 소리가 더 먼저 발달한다고 했는데 뭐 후설 모음이라고 하니까 또 여기서는 조금 혼란이 올 수도 있는데요. 이건 우리가 모음 분류만 잘 하고 있다면은 사실 어쩌면 더 쉽게 납득이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후설 모음에 가장 잘 아는 모음들 아, 오, 우 이런 거 있고 전설 모음에 뭐 왜, 위, 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런 것만 보셔도 어느 쪽이 훨씬 더 잘 발달할지 아시겠죠? 후설 모음이 훨씬 쉽습니다. 사용 빈도 또한 더 높고요. 더 먼저 발달한다. 이렇게 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옷과 리을이 가장 늦게 습득이 된다. 요 소리 많이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그 시옷과 쌍시옷 소리는 이 앞에서 일찍 습득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이 소리 한번 내보면요. 혀가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입천장과 혀 사이에 좁은 통로를 통해서 기류가 나오게 되는데요. 시옷 소리는 마찰음이죠. 그래서 어차피 이제 좁아져야 되는데 이 좁아지는 것을 이 소리가 남으로써 더 잘 내게 도와주는 거죠. 더 기류가 좁은 곳에서 나오게끔 도와주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이제 시너지를 내게 되면서 이제 시옷과 쌍시옷 소리는 이 앞에서 일찍 습득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을은 종성에서 먼저 발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리을이 종성에서 소리가 난다 하면 이제 을 소리 생각하시면 되죠. 요것을 우리 설치금이라고 합니다. 우리 을 소리 내보면은 혀는 이제 그 앞쪽에 닿여 있는 채로 양옆으로 기류가 나오는 거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혀의 측면, 혀의 옆면으로 소리가 나온다고 해서 요 종성 리을 소리를 설치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이제 탄설음은 그 혀가 한번 튕김으로써 나는 소리를 탄설음이라고 하게 되죠. 요런 초성에서 나는 리을 소리를 탄설음이라고 한다. 그리고 설치금보다 늦게 발달한다. 요렇게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후기 음운 발달도 이제 표를 같이 살펴볼 텐데요. 이 표에서 딱 외워가시면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 이제 발달 순서들을 좀 외워두신다고 하면은 나중에 이 부분은 좋은 음운 장애에서도 굉장히 잘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뭔가 좀 더 쉽게 발달하는 거, 먼저 발달하는 거, 또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아주 큰 힌트로 계속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들도 오늘 조금 잘 외워가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일단은 우리 표 한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단계는 크게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 습득 단계, 속달 단계, 관습적 단계, 출현 단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점점 올라오다 보니까 뭐 요 순서들이나 요 순서들이나 이제 비슷하겠죠. 비슷할 거고요. 연령은 이제 1살 단위로 2세부터 쪼개져 있습니다. 우리 후기 음운 발달 2세부터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2세부터 출발하는 거 아실 수 있고요. 피음, 미음, 미응 이제 암기법이 들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파마약이라고 외웠습니다. 가장 쉽게 발달하는 소리고요. 엄마라는 단어 잘 내는 이유가 물론 많이 들어서이고 친숙한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래서인 것도 있지만 워낙 내기 쉬운 소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먼저 나오게 되는 이제 첫낱말인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피음, 미응, 이응 이렇게 발달한 다음에는 뒤에 암기법으로 빠, 띠, 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계속 암기법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일단 파마약. 파마약을 우리가 들고 바빠서 뛰어가는 거예요. 바빠 뛰어가는데 튀었어요. 튀었어요. 그 튄 걸 느낀 거죠. 느꼈는데 꽤 많이 튄 거예요. 개 커. 꽤 크게 튀어서
개 커 진짜 이렇게 놀란 거예요. 놀라서 이제 선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파마약, 바빠, 띠튀, 느끼다, 개 커 진짜, 서 이렇게 외웠는데 뭐 저보다 더 좋은 스토리텔링이 있으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좀 외웠고 그래서 요 내용만 좀 채우실 수 있다고 하면은 사실 뭐 옆쪽 행을 채우는 거는 굳이 안 하셔도 이 의무 발달 순서에 대한 감각은 충분히 익혀가실 수 있기 때문에 요 내용만 조금 암기를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초기 의문 발달과 후기 의문 발달 순서에 좀 비중을 둬서 같이 살펴봤는데요. 이 순서들을 뭐 이해를 기반으로 좀 잘 외워가셔서 시험장에서 빠르게 꺼내 쓰시고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